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3월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3월보다 잘 보셨으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네, 3월보다 잘 보셨으면 공부 많이 하신 거고 비슷하기만 해도 선방하신 거고 못 봤으면은 졸라 못 봤으면은 좀 곤란하고 약간 못 봤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비슷. 네, 약간 못 봤다 비슷. 뭐 똑같이 봤다 약간 소폭 상승. 잘 봤다 이러면은 조금은 잘 봤다 그러면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한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물론 사실 이것도 3월 더프랑 또 경향성이 또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3월 더프처럼 나오면 내가 좀 못하고 4월처럼 나오면 잘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이게 잘하는 부분이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수능 국어를 잘 보려면은 뭐 하나를 내가 졸라 잘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못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 잘하면 좋긴 한데 육각형의 느낌이어야 돼. 빵꾸 없이 비문학이 뭐 무슨 지문이 나오든 이번처럼 가나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오든 뭐 과학 지문 첫 지문처럼 정보량이 많든 뭘 줘도 대처가 가능해야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가 뭐 좀 빵꾸가 있어도 시험의 기조가 나랑 맞으면은 운 좋게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운빨이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전반적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는 일단 비문학은 가나 지문이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6구수 느낌으로 출제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앞에 두 지문은 뭐 좀 간쓸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다. 뭐 두 번째 지문이 제일 쉬웠고요. 연극 모식갱이 공연자랑 그 헷갈리지만 않았으면 틀리지 않았을 텐데 반대로 생각했으면 대참사지. 반대로 생각했으면 반대로만 생각 안 했으면 쉬운데 그러니까 진짜 한 끗 차이긴 해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수능이 그래서 무서운 게 평소에 늘 잘 읽다가 제일 쉬운 지문에서 막 한두 개 틀려버리면은 막 피눈물 나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실수를 안 하는 수밖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문학이 그렇게 어려웠나 싶긴 한데 인터넷 보면은 문학에 대한 얘기가 좀 많긴 해요. 특히나 고전 소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던데 뭐 의문사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의문사라는 건 없다고 했어. 그냥 자연사야. 의문사 없어. 그냥 자연사야. 왜 문학에는 의문사가 없냐면 정답을 내가 뭐 한 번에 못 고를 수는 있어. 근데 뭐 이제 이상한 걸 고른 거잖아.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 내가 뭔가 오답을 고르긴 한 거잖아. 그럼 이제 자연사지. 의문사가 아니라. 국어는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처럼 내가 못 풀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풀고 틀리잖아요. 그게 좀 곤란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더프 해설 위주로 간다고 했으니까 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냥 4번에서 7번부터 비문학 일단은 쭉 좀 보도록 할게요. 비문학 이제 첫 지문부터 보도록 할 건데 전형적인 정보량 많은 지문이죠. 전형적인 정보량 많은 지문. 제가 이제 문과다 보니까 이런 지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늘 말하지만 안 좋아하는 거랑 못 푸는 거는 별개라고 했어요. 저도 이런 지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뭐 풀어야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단 보시면은 분필이 이게 좀 부족하니까 자, 생체 조직이 손상되면은 통증이 발생한대요. 당연하지. 통증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 큰일 났어. 너 지금 졸라 아파. 이런 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기능. 지나친 통증은 진정시킬 필요도 있겠죠. 너무 아프면 뭐 진정시켜야지. 그래서 이에 과학자들은 통증 자체가 유발되는 어떤 원인 물질을 규명했는데 아라키돈산에 의해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대표적인 물질로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얘를 만드는데 얘가 뭔가 얘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첫 문단 자체에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었고 그냥 첫 문단 읽었을 때 뭐 해야 될 생각?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하겠군.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하겠군. 그 다음에 이제 아라키돈산 모식갱이가 프로 모식갱이를 만드는데 얘가 이 통증을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 기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첫 문단은 그냥 누구나 어렵지 않죠? 자, 이 문단 봤어요. 이 문단부터 이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정보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외워? 내가 이거 무슨 수로 외우니? 내가 이거 외웠으면 내가 의대 갔지.
내가 이거 외울 정도에 내가 능지였으면 한양대 사범대 갔겠냐고. 내가 의대 갔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세포막의 인지질이 뭐야? 감스트야, 인지기야 뭐야? 아무튼 인지질에 있는, 죄송합니다. 인지질 태어나 처음 봤다고 아저씨는 문과라 이거 뭔지 모른다고. 아무튼 뭐 세포막의 인지질에 있는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라고 했어요. 아라키돈산, 아까 1문단에서 아라키돈산 읽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아라키돈산인 거죠. 얘가 뭐 인지질이 뭔진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뭐 지방산이래요. 사실 다 잘 몰라. 근데 얘네 고리형 산소화 효소 COX가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콕스라 그러냐? 아무튼 COX가 작용한다고 했어요. 왜 작용하겠어요? 아까 1문단 얘기했듯이 프로스타글란딘 만들 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콕스는 프로스타글란딘과 트롬복산의 합성에 필요한 체내 효소다. 그래, 1문단 얘기했잖아. 여기서 얘가 만들어진다며. 그죠? 이 합성에 필요한 체내 효소다. 얘도 있고 얘도 있대요. 두 가지가 있네. 쟤는 또 뭐냐 싶은데 일단 얘는 통증이랑 관련이 있을 거고 쟤는 아직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1이랑 2가 있다네. 또 두 가지가 있어. 자, 1 같은 경우는 혈소판과 소화기 점막에서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발현된다. 평상시에도? 뭐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지? 뒤에 보니까 콕스2는 인체가 손상되어 관절이나 혈관내피 세포에서 통증을 일으켜야 하는 순간에만 발현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통증을 일으켜야 하는 순간에만. 얘는 평상시에도 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애는 2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1 같은 경우는 혈소판과 소화기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평소에는 계속 그냥 나오고 있는 느낌인데 2 같은 경우는 손상, 통증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이거 지문 화제 통증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 통증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건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제 뭐 1이나 2에 의해서 아라키돈산은 1차적으로 프로-H로 합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도 둘 다 상관없이 얘는 1차적으로 H로 합성이 된다네. 그죠? 뭐 1차적이라고 했으니까 또 뭐 2차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일단은 1차적으로 얘로 합성이 된대요. 이후에 프로스타글란딘 H가 혈소판에서 원의 작용을 받으면 그래 혈소판에서 원의 작용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트롬복산이 된대요. 아 그래 아까 전에 트롬복산의 합성 어쩌겠어요. 트롬복산은 너는 무슨 역할이었다고? 혈액 응고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연결하면서 가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했어요. 트롬복산은 응고구나. 소화기 점막에서 원의 작용을 받으면 위점막 보호물질을 생성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까 전에 소화기 점막 얘기했잖아. 소화기 점막에서 얘 원이잖아. 원이니까 이 소화기 위를 보호하는 물질인 E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얘가 H가 1차적이었고 H가 1차였었는데 요 H가 트롬복산이 되기도 하고 F2가 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된다는 거네. 뭐 외우는 건 아니죠. 그쵸? 잘 정리하면서 가는 거지. 머릿속에서 정리하셔도 되고 머리로 할 자신이 없으면 간단한 메모는 괜찮아. 간단한 메모. 그래서 아라키돈산 H, H는 트롬복산 아니면은 E. 한편 관절이나 혈관내피 세포에서 2가 활성화되면 아까 전에 관절, 혈관내피, 통증, 2 활성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가 활성화되면은 H로부터 E가 합성되면서 아까도 E였는데 이름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다른가냐면 똑같은 E기는 한데 이제 위치가 얘 같은 경우는 소화기 점막일 때는 위를 보호하는데 이게 관절이나 혈관내피 세포인 경우에는 이게 통증 졸라 중요하지. 발열, 염증 반응이 나타난대요. 아,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거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2에 의해 합성된 이 중의 일부는 프로스타사이클린으로
이름 졸라 어렵네. 케이틀린이냐? 사이클린으로 바뀌어서 응고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대요. 응고? 응고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응고 아까 봤더니 내가 응고 어디서 봤겠어? 앞에서 봤겠지. 트롬복산. 얘는 트롬복산은 응고를 하는 거고 얘 사이클린은 응고를 못하게 하네. 뒤에 써있네. 필자가 친절하게. 사이클린은 응고에 대해 트롬복산과 반대작용을 한대. 그렇구나. 소리는 두 물질의 생성량을 조절해서 지혈이 필요한 부위에 혈전이, 물론 시험장에서 이걸 저희가 막 싹 다 정리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의 편의상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얘가 아라키돈산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어쩌고 할 텐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네. 얘가 1이랑 2가 있었다. 1, 그 다음에 2가 있었고,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혈소판, 그 다음에 소화기 점막.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지속 발현 어쩌고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얘가 프로 H가 일단은 합성이 되고 1차였는데 그 다음에 혈소판에서 이 원의 작용을 받으면은 여기가 트롬복산, 소화기 같은 경우는 F2가 된다고 했었고 얘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혈관 내피 여기도 F2라고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통증, 그래 얘가 일단은 통증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F2의 이제 일부가 사이클린이랑 이 트롬복산 얘랑 연결해서 좀 봤어야 된다는 거. 그죠? 적는 게 더 힘들다 사실은. 그죠? 읽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적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혈전이 생기게 한다. 그렇군. 자,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E가 통증 아까 전에 유발한다며. 통증 유발한다며 아까 전에. 이 혈관내피세포 관절 모시깽이에서의 E는 통증 유발하잖아. 앞에서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좋겠죠. 얘가 원래는 소화기에선 소화기도 보호하는데 혈관내피세포나 관절 이런 데선 통증이었지. 얘를 완화하는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두 가지가 또 있다네. 자,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중에 아스피린은 1과 2를 모두 억제해서 진통, 해열, 소염 등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대요. 일단은 2를 억제하면 확실히 통증은 좀 없앨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아까 전에 2 때문에 얘가 이제 이 E가 만들어지면서 통증, 발열, 염증이었으니까 1, 2를 억제하긴 하는데 2를 조지면은 이 통증도, 발열도, 염증도 셋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증, 진통, 발열, 해열, 염증, 소염인 거죠. 필자 아저씨가 되게 좀 귀엽게 다 하나하나 대응시켜놨다고. 진통, 해열, 소염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그래서 아스피린과 유사한 기전의 디클로페낙은 1에 비해 2를 더 강하게 억제한대요. 2를 더 강하게 억제하면은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겠지. 이해되니? 어쨌든 2를 조지는 게 통증을 없애는 길이지 않니? 그래서 2를 더 강하게 억제한다는 거. 둘 다 억제하긴 하는데. 자, 다음에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COX, COX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얘 자체의 생성을 억제해버린대요. 얘 자체의 생성을 억제해버리면은 애초에 프로 H 자체가 안 생기겠지? 프로 H 자체가 안 생기면은 프로 E 자체가 안 생기겠지? 프로 E가 안 생기면은 통증도 사라지겠지? 요런 느낌으로 인지를 하는 거라 했어요. 그냥 인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활용하면서 인지해야지. 여기서 이걸 그냥 비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비교, 대조, 뭐라 그래요? 병렬,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산문단에서 아무래도 이게 바로바로 설명하면서 판서하니까 좀 대충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비스테로이드에 이제 아스피린
그 다음에 디클로페낙, 디클. 일단 둘 다 원투를 다 억제야. 원투 억제. 원투 억제인데 얘는 투를 더 강하게 억제.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얘가 이제 투를 억제해야 이 프로스타 모시기 2 얘가 그쵸? 얘가 좀 억제가 되면서 통증도 억제가 되겠군.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었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하게 가자면은 원도 억제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쳐다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 원도 억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쳐다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 쳐다봤어야 된다 생각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응고가 그러면 잘 안 되려나? 소화기가 마탱이가 갈라나? 위 보호를 못 해주나? 요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야 돼.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아무래도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이 투 억제하면 통증 완화된다. 요 정도. 아무튼 그래서 비스테는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스테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그냥 이름이 없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라키돈산 억제 하면 애초에 pH 자체 억제. 그럼 이제 사실 얘가 프로 H 자체가 억제되면 얘도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결국엔 얘 자체가 억제되면은 얘네 싹 다 마탱이 가는 거잖아. 그지?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날 수도 있겠군. 세 가지가 영향을 줄 수 있겠군. 요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 E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의 생성도 억제시킨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P2를 억제해야 통증이 억제되기는 하죠. 괜찮죠? 근데 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소화기관 염증 유발한대.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그냥 소화기관 염증을 유발하는구나 라고만 읽는 게 아니라 어쩐지 아까 전에 이 원을 억제한다고 했었어. 근데 아까 전에 원을 억제해버리면은 이 소화기 점막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원 억제한다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을 억제 소화기관이 마탱이가 가는구나. 얘도 할 수 있겠죠? 출혈성 환자 투여할 수 없다. 왜? 뭐 이제 그 응고랑 소화기관 염증하고 그 다음에 디클로페낙은 혈전 생산량을 느린다 했었는데 아까 전에 디클로페낙 같은 경우에는 또 뭐랑 관련이 있었냐? COX 1, 2를 다 1, 2 중에 2에게 강하게 작용한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혈전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응고랑 관련이 있으니까 뭐 혈전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뭘 내가 지금 설명을 원래 하려던 거랑 좀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출혈성 환자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출혈성 환자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뭐 출혈성 환자가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원을 억제하면은 이 응고가 억제되니까 응고가 억제되면은 출혈성 환자에게 투여하기 어렵겠다. 요 얘기 하려던 건데 갑자기 얘랑 섞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응고 억제하니까 출혈성 안 되나 보다. 소화기 마탱이가 가나 보다. 그다음 디클로페낙 같은 경우는 혈전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었는데 원보다 뭐 2를 더 억제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혈전에도 결국에는 응고 억제랑 응고랑 둘 다 관련이 있잖아요. 원은 응고랑 관련이 있고 2는 응고 억제랑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혈전이 생산량이 늘어난대. 이게 지금 근데 뭔가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비스테에 비해서 효과가 더 강력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대요. 아무래도 뭔가 이 프로 H 자체에 전반적으로 작용해서 그런지 마탱이가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부작용을 역이용하면은 다른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례로 아스피린은 적은 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심혈관계 환자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밝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아스피린에서 심혈관 예방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이 뭐냐면 비타민 K 기출 봤었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 먹으면은 응고가 잘 안 되니까 뭔가 이제 심혈관 동맥경화 같은 거에 좀 도움이 되려나? 이런 생각했거든. 이해되니?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스피린이야 응고 억제하면은
심혈관에 좋을 수도 있지 않나. 그 피떡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정보량이 많은 거는 맞긴 하지. 정보량이 많은 건 맞긴 한데 지문 읽을 때 늘 말하지만 정보량 많은 지문은 버거울 필요가 없어. 외울 것도 아니고 메모에 의존하듯이 미친 듯이 쓰면은 그게 더 버거운 거야. 근데 앞뒷 내용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15주차 때 했었지 않니? 과학지문? 그때 비타민 K 했었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얘도 결국에는. 그래서 뭐 첫 지문 저는 이제 과학은 잘 모르지만 크게 어려운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오히려는 지겨운 느낌. 정보량 많은 지문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운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뭐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판단이 뭐 딱히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4번 선지는 어때요? 프로스타글란딘 E가 아라키돈산을 억제합니까? 아라키돈산을 억제할 수 있는 뭐 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이 정도가 있겠죠. 얘가 얘를 억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순서상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5번 문제 어떻습니까? 1과 2를 억제하면 통증 억제하냐? 일단 2 억제하면 통증 억제 되잖아요. 2 억제, 통증 억제. 괜찮네. 2번 선지, 1과 달리 2는 억제하는 기능의 발현. 그러니까 1은 응고고 2는 응고 억제고 3번 선지, 1, 평상시의 지속 발현. CO2는 뭔가 손상됐을 때 발현. 괜찮죠? 기억이 잘 나야 돼. 4번 선지는요. 2와 달리 1은 H로부터 E가 생성될 때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한 거 아니야? 둘 다 HE 만들잖아. 이해되니? 둘 다 만들잖아. 1 혹은 2가 하는 거니까 둘 다 만드네. 4번 선지가 쉽게 정답이 되겠다. 안 쉽나요? 쉽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일한 통증 발생, 서로 다른 진통제에 가나다를 투여했다. 경과 관찰을 한 결과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가를 투여한 환자,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증상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니? 가는 스테로이드 맞았구나. 스테로이드 맞았어. 로이더가 돼버렸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씨. 썩은 드립을 막 미친 듯이 치는데 제가 어제 늦게 잤거든요. 원래 늦게 자면 안 되는데 이거 어제 더프 시험이 있었는데 저녁에 또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프 시험지도 늦게 받았고 저녁 수업도 해야 돼가지고 수업하고 뭐 하고 근데 목표는 무조건 오늘까지 해설지를 다 만드는 거였어. 어제에서 2시에 잤단 말이야. 원래 2시에 잔 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냥 11시, 집에 퇴근한 게 11시야. 11시에 퇴근. 10시에 수업 끝났을 거 아니야. 집에 와서 11시야. 11시에 이제 저녁도 못 먹어가지고 컵라면 먹고 졸라 했어. 아, 이거 진짜 1시면 끝낼 수 있다.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2시 됐네. 아, 그래서 그냥 2시에 잤는데 그래서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맨날 얘기하지만 이 실무나 더프 이런 게 시험 치고 막 일주일 넘어가지고 보면은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떡밥이 상해 있어. 그때 해설지 줘봤자 뭐야 뭐 폐지해버려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기억도 안 나. 더프 어떻게 봤는지. 항상 해설지 더프나 교육청이나 무조건 맥스 이틀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무조건 하루인데 뭐 때에 따라 인간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해설지 이따 드릴 거예요. 해설지 이따가 뽑아서 드릴 거고. 자, 아무튼 간에 가 보자마자 스테로이드 겠네. 나 같은 경우는요. 아스피린 먹었나? 그치? 원이 억제가 됐겠지. 다 같은 경우는요. 혈전 생산량 증가. 아까 전에 얘도 이름 뭐였더라? 이름 벌써 까먹었네. 아까 전에 디클로페낙이겠죠? 디클로페낙이 혈전 생산량 늘린다. 디클로페낙. 사실 까먹는 게 당연하네. 어떻게 외워. 디클로페낙. 아스피린. 스테로이드. 이런 느낌? 이겠죠? 이런 느낌이겠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를 딱 봤더니 가와 나는 모두 1보다 2의 작용을 더 강하게 억제한다. 1보다 2를 강하게 억제하는 애는 아까 전에 이름이 누구였더라? 2 억제하는 애 있었는데 디클로페낙이었죠? 그쵸? 2가 디클로페낙. 제가 제 교재에 있는 수업 준비 해놨는데 PPT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자꾸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지 2 억제하는 건 디클로페낙일 거고 2번 선지 어떻습니까? 나와 다는 모두 아라키돈산이 프로스타글란딘 H로 합성되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이게 뭔 얘기냐? 약간의 추론이긴 하죠. 약간의 추론이긴 한데 이걸 보고 선생님 아라키돈산 프로스타글란딘 H는 무조건 뭐 스테로이드 아닌가요? 하시면 좀 안 되는 게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원억제 하잖아. 네, COX 원억제. 다 같은 경우는 투억제 한단 말이지. 투억제. 근데 원억제, 투억제 둘 다 이 얘네들이 억제가 돼버리면은 아라키돈산이 pH 될 때 원투가 작동하잖아. 그렇지? 원투가 작용해야 얘가 pH가 되는 거잖니? 근데 얘네가 억제 되면은 아라키돈산이 pH로 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2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어휘 문제 1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괜찮죠? 스무스하죠?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왜 나는 졸라 어려운데 쟤는 잘할까? 쟤는 대체 풀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으로 이 선지가 보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량 많은 질문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눈알만 잘 굴려도 지금도 뭐 이름 까먹어도 그냥 이런 애가 있었는데 이러잖아. 투억제 하는 애 있었는데? 라든가 pH? 원투가 작동한다 했던 것 같은데 맞나? 내가 뭐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해설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반복되잖아. 사실은 앞뒤에서 같은 게 반복되잖아.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야. 이게 한 번 읽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게 기억이 좀 나기 때문에 인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고프먼 얘기 보겠습니다. 고프먼 얘가 좀 제일 쉽긴 했는데 또 막상 얘기 들어보니까 실수하신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좀 실수한 사람들이 있다. 자, 미국의 사회학자 고프먼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타인과 여러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여러 형태, 좀 다양한 자아, 그렇구나. 이 이론의 근간은 현실세계라는 연극 무대에서 공연자로서 우리가 뭔가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래요. 어렵지 않죠. 어디서 막 들어본 얘기 이런 거 아니니? 우리 뭐 현대인은 다 막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1문단 어렵지 않았고 2문단 봤는데 물론 뭐 수특에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고프먼의 연극론적 관점을 구성한 요소에는 극적 실현, 관객 격리 등이 있대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행위자는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극적으로 좀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게 극적 실현이래. 그러니까 극적 실현을 위해 행위자는 관객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전형적인 표시를 주입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찐 관객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관객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다 이제 관객이라는 거지. 내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좀 사회에서 흔히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흔히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거겠죠. 분명한 표현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인정되는 방식. 그래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딱 읽었을 때 생각이 뭐 미안해하고 있으면은 막 좀 미안한 표정, 미안한 행동, 뭐 손을 막 이렇게 막 빌어 막 진짜 미안해. 말수가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이래야 이제 미안한 건데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메롱을 하면서 미안해 이러면서 막 메롱하고 뭐 이게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안 되잖아. 그치? 안 미안해 보이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좀 롤 좀 할 수 있지. T1 젠지 좀 보느라 내가 답장 안 할 수도 있지. 미안하다고. 이거는 인정되는 방식은 아니잖아. 효과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T1 져서 열받는데 진짜 미안하다고.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제가 풀 때는 실제로 좀 하면서 읽었다. 당연하네 이런 느낌. 당연히 인정되는 방식으로 해야지. 또한 행위자는 상대방에게 이상화된 하나의 사회적 인상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인상을 제시하고 싶대요. 뭔가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제시하고 싶나 봐. 그래서 이는 관객 격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데 행위자가 하고 있는 역할을 보고 있는 상대방이요. 다른 배경에서 그 행위자가 다른 역할을 하는 모습과 혼동하지 않도록
다른 상황으로부터 뭔가 완전히 분리되는 관객 격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좀 추상적인 느낌이긴 해. 지금도 다른 배경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모습과 혼동하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된다. 약간 저는 읽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저씨는 강사니까 어떤 이상화된 사회적 인상을 제시하고 싶단 말이지. 그럼 다른 배경, 다른 역할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아저씨가 다른 배경, 집, 소파, 애니 보고 있음, 포카칩 졸라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랑 좀 혼동하지 않게 좀 이렇게 강의실로 분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 역할이 혼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물론 방구석에서는 맨날 또 막 자료에다가 또 막 도쿄 리벤져스 이런 거 막 표지 막 그리고 있고. 하지만 그게 혼동하지 않도록 이상화된 사회적 인상을 제시하고 싶은 거지. 근데 집에서 있는 잠옷 입고 수업하러 오면 바로 잘릴 거 아니야. 마틴이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읽을 때 다른 배경, 다른 역할, 그러니까 다른 역할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니까 좀 추상적이긴 한데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내가 뇌절을 하는 게 시험장에서는 훨씬 나아. 내가 한 생각이 설령 틀렸다 하면은 나중에 교정될 수도 있어요. 후술되는 내용이나 보기라든가 선지를 보면서 그게 아니었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연극론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에게 형성되는 자아라는 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산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건 다 이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결과라는 건데, 고프먼이 자아라는 게 공연자로서의 자아와 배역으로서의 자아라는 이중적 속성을 띠고 있다. 얘들아, 공연자가 있고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이 단어에서 좀 느낌이 오긴 했거든요. 공연자는 진짜 나라고 생각했거든. 공연하는 자, 김강민 아저씨, 그죠? 배역은요, 러셀 강사,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배역이 조금 더 이런 연기하는 느낌에 가깝고 공연자는 좀 더 나의 느낌인가 했더니 뒤에 읽었더니 진짜 그런 얘기를 해. 공연자로서의 자아는 충동적 기분과 같은 인간 본연의 감정을 느끼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연극에 참여하는 자아이다. 연극에 참여하는 내 스스로의 자아. 그래서 이러한 자아는 특정 연기를 통해 묘사되는 어떤 극적인 효과 이상의 심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대요. 연기보다 조금 더 그 이상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공연자니까, 나니까. 그래서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아. 그럴 수 있겠네. 적극적인 감정, 표출해. 그치? 여러 문제를 타인의 입장이 아니라 좀 내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야. 왜? 좀 아무리 이게 공연하는 자라도 공연자로서 뭔가 내 입장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네. 근데 이와 달리 배역으로서의 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표현하려는 어떤 인물로서의 자아, 그러니까 사회적 인상으로서의 자아, 앞문단 얘기했잖아. 이상화된 사회적 인상으로서의 자아랑 배역으로서의 자아가 가깝다는 거지. 즉 얘는 좀 더 강사로서의 자아, 공연자는 김강민으로서의 자아. 물론 둘 다 연기이긴 하다는 거지. 결국엔 다 무대에서의 연기이긴 하다. 자, 그래서 고프먼의 이중적 자아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공연을 전면 영역과 후면 영역으로 구분한 것과 연관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만 안 했으면 되는데, 전면 영역은 공연 상황이 주어짐으로써 하나의 질서가 좀 이렇게 유지되는 공연 장소인데, 후면은 배역으로서의 자아를 벗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대의 뒤편이란 말이에요. 배역으로서의 자아를 벗었다면 여기서는 좀 더 공연자로서의 자아로 있을 수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어차피 배역 아닌 공연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배역도 공연자도 아닌 자아 같은 거는 없겠지. 그래서 후면은 배역으로서의 자아를 벗고 공연자로서의 자아로 있는 건가? 후면은 상대방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전면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자 사회적 인상과는 모순되는 행위들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이다. 역시나
그죠? 나의 후면 영역, 아저씨의 집. 맨날 뭐 포카치 먹으면서 애니나 보겠지. 그럼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볼 시간이 없어서 되게 슬프다. 요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3월 덮프 봤더니 3월 교육청인가 3월 교육청 끝나더니 4월 덮프 있고 4월 덮프 끝나면 또 이제 5월에는 그 덮프 해설지 퀄리티로 이간무용 해설지가 매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난 뒤졌다 봐야지 이제. 매주 덮프 해설을 쓰는 느낌이겠지? 근데 또 뭐 저 이번에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 조교들이 좀 있어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한 6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조교분들이 한 40% 정도 도와주고 있다. 여러분도 빨리 수능 봐서 빨리 볼 수는 없겠구나. 수능을 잘 봐서 빨리 조교가 돼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나 한 지문도 안 쓰고 싶어 솔직히. 근데 아직은 저희 조교들이 막 다 쓰기에는 또 이제 여건이 좀 안 돼서 아무튼 고품은 아무튼 그죠? 이 고대의 종교적 의례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사회조례로서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 다양한 행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오, 인터넷 보기 문제 아까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 봤는데 행위자 이상화된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 2번 후면 휴식 취하는 것, 3번 선지, 4번 선지 괜찮고요. 5번 선지 주체적 대응 되는데 공연자로서의 자아 되는데, 그렇죠? 나의 어떤 주체적인 모습. 9번은요. 1번 선지 공연자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배역으로서 자아를 공연의 산물. 둘 다 공연의 산물인데 읽는 내내 생각했다고. 어차피 뭘 하든 다 공연의 산물일 뿐이야. 뭘 하든 우린 배우일 뿐이야. 1번이 쉽게 정답.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얘기인데 기역은 이제 전형적인 표시를 하는 기역은 극적 실현.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자로서의 자아죠. 그래서 기역은 극적 실현, 니은은 공연자로서의 자아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1번 선지 불분명을 극적으로 괜찮네. 니은은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어떤 인물 형상화 이거는 배역으로서의 자아네. 니은은 틀렸다. 2번 선지 완전 분리 이거는 관객 격리인 거죠. 극적 실현과 관객 격리는 다른 거란 말이지. 2번 틀렸고요. 3번 선지는요 사회적 상호작용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방법. 방해가 되나? 오히려 방해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안 하면 방해가 되겠지. 그렇죠? 3번 틀렸고. 4번 선지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괜찮은데? 배역으로서 디귿 물어보네. 디귿. 예, 디귿 물어보네. 디귿은 후면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디귿은 이제 후면 영역이네. 그래서 배역으로서의 자에서 벗어나 공연자로서의 자. 괜찮잖아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읽다가 꼬이지만 않았으면 돼. 11번 문제, 보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나 사진 올리면 급속도로 퍼지는 인터넷 환경, 용이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 친구 중에 영준이라고 있는데 영준이의 카톡 프로필을 보시면 이상화된 영준이가 있어요. 영준이 카톡 프사 모습, 영준이의 회사 대표거든. 일단 메인 화면 이제 그 배경, 카톡 배경. 일단 영준이 이렇게 화이팅 포즈 이렇게 하고 있어. 화이팅 포즈 하고 있고 뒤에 이렇게 뭔가 직원들이 다 같이 화이팅 하고 있는. 영준이 지 혼자만 화이트 셔츠 입어가지고 직원들은 다 막 이렇게 막 캐주얼 입었는데 지 혼자 이렇게 흰색 셔츠 입고 화이팅 하고 있어요. 딱 봐도 되게 성공한 CEO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직원 되게 많아 보이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장 넘기면 영준이가 이제 영준이 바프 사진이 있다. 자칫 실수로 넘기면은 영준이 바프 사진을 보게 된다. 이러면서 친구 바프 사진 보는 건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숨김 처리할까 갑자기? 카톡 숨김 처리하고 싶네.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죠. 네. 아무튼 타인과의 관계 중시, 타인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적극적으로 관리. 완전 맞는 얘기네. 영준이가 내 생각이라고 과연 볼까? 아무튼 대면 소통에선 드러나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인터넷을 익명적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블로그 등에 이를 표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 익명 공간. 뭐 예를 들면 블로그도 있고 한석원 갤러리 이런 것들. 맨날 빠꿍이 어쩌고 이러면서 그렇죠. 아무튼 좋은 단어는 아니네. 그러니까 한석원 선생님을 약간 좀 이렇게 풍자해서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빠꿍이도 쓰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저 알파 테크닉 들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들었어. 혹시나 내가 말실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무튼 저는 한성원 쌤 최고. 아무튼 그래서 DC 인사이드 맨날 익명으로 그렇죠. 좋은 이미지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드러낸다. 딱 느낌이 오는데 앞부분은 좀 이제 사회적인 뭐였냐 아까 뭐 이상화된 느낌, 뒷부분은 좀 더 편한 후면 영역 뭐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 1번 선지 전면 위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 보여요. 애초에 보기에서 앞부분은 좀 전면 느낌이고 뒷부분은 후면 느낌이거든요. 2번 선지 후면에서 사회적 인상? 후면에서 사회적 인상은 아니지. 후면에서는 되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뭐 진솔한 감정 표출되고 3번 선지는요. 인터넷 소통 환경을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로 본다면 인터넷 환경은 둘 다 나타난다. 둘 다 맞잖아. 그러니까 공연자로서의 자아는 아까 전에 익명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은 배역으로서의 자아. 괜찮죠?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정도 봐서 비문학 앞에 두 지문 봤고요. 좀 쉬었다가 가나지문 보고 문학 좀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앞부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려우셨다면은 뭔가 독해를 강약 조절을 잘 못하고 연결을 안 하고 능동적인 생각을 안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